(6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요? 네. 매크로 얘기를 네가 한번 해봐. 어렵지 않겠어요? 어렵다고? 네. 왜요? 근거 달러 인덱스 이야기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인플레가 안 잡힐 것 같아. 안 잡힌다. 유가 때문에? 뭐 유가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네. 인플레. 그게 지금 미국이 뭐 인플레를 잡아야 하긴 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또 얻는 이득도 상당하잖아요. 네. 얻는 이득이다. 셰일 업체들이 거의 파산 직전이었잖아. 코로나 때. 그죠? 그때 막 유가 마이너스 나고 뭐 선물. 요즘에 우량주라고 워런 버핏이 투자하던데. 옥시덴탈, 페트리올륨 이런 건 20년 동안 번 돈보다 더 많이 땡겼던데 이번에. 그래? 네. 그거 한 면만 볼 수는 없는 거겠지만 뭐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인 경로를 따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니까 지금 뭐 걱정들을 하는 거고, 오늘 저녁에 이제 미국 CPI 때문에 뭐 국내 로컬 주식이 출렁거리는데 글쎄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괜히 긍정적인 이야기하면 악플이 많이 달려요. 아 그래? 요즘에는 안 좋다 그러면 냉정하게 잘 보신다 그러고 분위기가 한 몇 주 사이에 확 바뀌었어. 그래? 확 바뀌었어 진짜. 아니 뭐 안 좋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원래는 별로 뭐 매번 강조했던 살아남아야 되는 시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무나 막 주식 투자해가지고 막 수익을 이렇게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건 뭐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그렇죠. 그걸 뭐 반년 동안 얘기하다가 지금도 계속 안 좋아요. 뭐 물론 컨디션이 안 좋지.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시장의 컨디션도 안 좋겠지만 그래도 한 방에 다 보내버리진 않거든. 그렇죠. 비관론이 막 창궐을 하고 도배될 때를 오히려 나는 이제 역설 한 번쯤이라고 하긴 그렇고 좀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긴 해. 뭐 근데 막연하게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객관적인 근거들을 갖자면은 다 노출이 됐어. 뭐 이미 알고 있는 IMF, OECD, 월드뱅크, 그다음에 뭐 국내 KDI 이런 데도 그렇고, 뭐 그런 각국 메이저의 그 금융 분석하는 곳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성장률 전망을 다 깎았지. 올해에. 그렇죠. 과도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긴축이라는 것 때문에 성장률이 깎일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반면에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다들 올렸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나왔으면은 준비하라 이 정도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시장도 적응하고 각국의 정책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하라, 이렇게 신호를 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런 시그널을 제일 빨리 받아들이는 영악한 나라가 이제 일본이거든. 일본이 이제 엔화를 절하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 엔화 약세 지금 134엔까지 와서 뭐 20년 내에 엔화가 최저 뭐 잃어버리는 50년 막 이렇게 하지만 일본 니케이 주식시장은 좋아. 일본 엔화가 절하되면 뭐가 제일 좋겠냐면은 일본은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그러면 일본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도 생기고 이익도 늘어나고 뭐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화는 과거에는 엔화가 강세로 가냐 약세로 가냐에 따라서 엔화 강세로 가면은 리스크 회피, 그렇죠. 엔화 약세는 리스크 선호,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 선호 막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 뭐 지금도 전혀 무방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뭐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이제 엔캐리 자금 같은 거. 일본의 금리가 낮고 우리는 금리가 좀 올라가는 추세니까 먹을 게 있잖아. 그럼 금리 따먹으러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서서히 좀 생기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는 뭐 대단히 좋아질 것 같지는 않더라도 확 더 나빠지기에는 지금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약간 스탠스를 조금 바꿨잖아. 그렇죠. 물론 아직까지도 시장이 뭐 별로 이렇게 심드렁하고 하지만 그냥 주식 종목은 또 잘 선택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반도체 케미칼 업체들이 숫자가 좋은 게 이게 일본에서 원재료 사오잖아요. 달러로 파니까 요 중간 이게 스프레드가 커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동진 세미캠 뭐 이런 회사들이 일본에서 사오는데 엔화가 워낙 싸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원화가 약해졌지만 일본의 엔화가 더 전화되기 그쵸. 때문에 예, N1 재정 환율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지금 얼마 100엔당 940원 정도 하는구나. 많이 떨어졌다. 뭐 하여튼 그런 효과는 좀 있을 수 그쵸. 있겠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시사점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제 결국은 바이든은 이제 저는 이제 오바마 때부터 그런 것들을 이제 보긴 했는데 미국이 계속 제조업 리쇼어링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래서 리쇼어링 하려고 했는데 그 시대에는 잘 먹히지는 않았었죠. 이제 뭐 애플 공장이 일부 미국으로 가긴 했는데 다 자동화고. 그런데 지금은 바이든은 확실하게 이 다음 스텝은 결국 제조업인데 결국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조업이거든요. 그렇지. 예, 다 제조업인데 그런 것들을 미국이 다시 한번 주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한번 시장의 쇼크는 불가피하겠죠. 뭐 결국 인플레라는 게 쇼크 없이 잡히면 좋은 건데 쇼크가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올라올 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나 대만 같은 뭐 일본 같은 나라들이 수혜를 볼 수도 있겠다. 거기서 중국은 배제될 거니까 예, 그런 좀 아이디어도 떠오르네요. 예. 아 그래. 그렇다. 일본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일본 얘기 좀 해. 일본의 이 특성이 일본은 고령화잖아요. 일본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은 인건비로 줄여버려 된단 말이에요. 사람 고용을 막 해고하고 그다음에 뭐 비용을 낮추고 계약 조건 같은 것도 바꾸고. 그러니까 일본은 국민성이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일본은 약간 신사주의란 말이야. 그 왕이 있고 일왕이 있고 물론 총리가 따로 있지만 일왕이 있고 그 일왕을 약간 신성시하는 그렇죠. 그 신이라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에 되게 이 통제가 잘 돼. 정권이 잘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민당 독재잖아요, 거의. 그치. 잠시 바뀌었다가 무던하게 코로나 정책 보면 다 알잖아. 와 저렇게 하지 근데도 안 바뀌어. 그 파벌 내서 바뀌어. 컨트롤이 잘 되는 국민성.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은 일본 사람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막 이 안전한 거를 되게 원하고 저축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지. 소비 안 해. 금리 조금만 올려도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거든. 그러니까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지. 그러니까 돈을 계속 밖에다 퍼나르는 것,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어제 이제 목요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유로화가 빵 꼬꾸라졌어.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저 정도 높으면은 금리 인상을 빠르게 해야 되고 빅스텝으로 막 50bp 0.5%씩 인상을 해야 될 줄 아는데 안 그러거든. 왜? 미국이 다 컨트롤을 하는 것 같아. 같이 올려버리면은 다 망가지니까 야 니네는 올리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 약간 힘의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미국 CPI도 높게 나온다 한들 시장에 엄청난 데미지를 줄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눈높이들이 다 좀 올라와 있거든. 그러면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 시장이 또 뭔가 그래 이제 살아보자 이게 다음 주에 다시 할 것 같아. 그래서 뭐 하여튼 시장은 어렵지. 나도 잘 모르지만 느낌적인 느낌은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짜장면 고아원 데려가기 전에 짜장면 사준다고 했지만 희망을 또 줘야 돼. 판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기업은 뭐 이벤트 있으니까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뭐 누리호 2차 발사 있고 그렇죠. 뻔한 내용일 수 있어. 근데 뭐 카이가 저렇게 뻗어 나가는데 이미 뭐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몇 년을 얘기해? 2년 가까이.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그 뒤따라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우리 관심 기업 했지만 잘 됐고. 맞아요. 거기에 연관 지어서 이제 조금 확장하면은 제노코 같은 거. 제노코를 오늘 조금 들여다봤더니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누리호 2차 이벤트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었단 말이야. 일론 머스크가 또라이 짓을 했는데도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단말기 우주 인터넷이잖아. 단말기 15,000대를 우크라이나에다가 지원을 했어. 뭐 하나로 치면 한 120억 원어치
큰 금액도 아니야. 그 15,000대의 단말기를 가지고 인터넷을 하는 거야. 통신 시설이 다 그렇죠. 공격받아갖고 무너졌으니까 인터넷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러시아가 사실은 통제하기가 굉장히 좋거든. 뭔가 이게 폭발이 일어나면 저 우크라이나가 자해한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 인터넷 하는 그 그죠. 스타링크 단말기를 쫙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다 소셜에다 휴대폰에 올리고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뽀록 나는 거지. 맞아. 그런 게 앞으로의 대세잖아. 엄청난 대세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다음 주에 물론 이제 미약한 첫걸음이지만 누리호 2차가 성공하면 중궤도 위성들 이제 막 띄워가지고 우주 인터넷 그래야지 이제 6G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5G가 잘 안 되니까 이음 5G인가? 뭐 희한한 용어가 있어. 브릿지 5G인가? 뭐 하여튼 중간 단계 뭐 근데 뭐 그거보다는 그냥 6G로 건너뛰어도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슈는 사실 그게 돼야지. 우리 늘 맞아요. 얘기하지만 맞아. 자율주행은 가다가 잠깐 3초만 끊겨도 사람 뒤진단 말이야. 그죠? 맞아. 터널 속에 들어갔는데 끊겨. 그렇죠. 차가 막 씨.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야 운전을 하면 되지만 그 큰일 나는 대형 사고지. 하나가 터지면 다 터지는 건데. 그래서 자율주행이 이게 단순히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렇죠. 자율주행해서 얘기할 거 있잖아. 네. 뭐 우리 본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LG전자 A3 구미 공장을 인수를 했어요. 이노텍이. LG 이노텍이. 네, 이노텍이. 그래서 뭐 거기에 이제 설비를 채울 거고 그리고 이제 구미에 있던 인력하고 설비가 지금 파주 쪽으로 많이 오고 있어요. 그렇지. 이게 이제 지금 캐치가 되고 있는데 그 A사 거를 준비하는 거라고 네, 봐야 되겠지. 거의 그렇죠. 네. 지금 그리고 전남 구매팀이 생겼어요. 자율주행차 쪽 부품 쪽이 생겼는데 얘가 보안 조직이야. 실링 해버리는 거죠. 그냥 다른 구매애들하고 이게 딱 그렇지. 네. 그러면 요게 딱 옛날에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장기 공급 계약할 때하고 딱 사전 작업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플이 움직이는 그 M1, M2 칩 네네. 보면은 인텔이 최근에 주가가 박살이 났잖아. 박살났죠. 네. 인텔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봐. 맞아요. 나는 그 칩 메이커들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자기네가 설계하고 자기네가 다 만들어 버리면은 그렇죠. 게임 끝난 거지. 맞아요. 그런 거죠. 그때 그 막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비싸서 난리였잖아요. 막 엄청 비싸서 난리인데 막 그때 그래픽 카드 하나 막 300만 원 할 때 애플 M1이 그만큼 내버리는 거예요. 손을 지표를. 써본 애들은 네. 어마어마한 게 네. 뭐 입에 이 침이 마르도록 네. 칭찬을 그렇죠. 아끼지 않지. 맞아요. 그리고 전력 소모 4분의 1이고 그럼. 성능 똑같은데 전력 소모 4분의 1이고 가격도 싸. 이러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애플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이제 처음에 진입 뭐 형도 이렇게 저기 윈도우 쓰시지만 이게 이제 처음에 그 진입 장벽은 있겠지만 나중에 그러면 윈도우 MS 같은 애들도 자체 칩 ASIC 설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죠? 다 그렇게 가겠지. 구글도 갈 거고 뭐 메타도 갈 거고 테슬라도 가고 있고. 요즘 방송하는 동안 이제 중국 CPI, PPI를 보고 있는데 얘네도 다 시간이 애매하게 막 발표를 해가지고 중국스럽다. 생산자 물가를 지금 봐야 되는데 PPI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왔구나. 6.4로 나왔구나. 이전에 4월달 생산자 물가가 8%인데 지금 요번에 6.4% 나왔어. 내려갔지. 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떨어지면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조금 떨어지긴 해. 막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진 않는데 그 나비호가 얘기했잖아. 저거는 형 그 MOM이에요? YOY야? 이거는 YOY지. YOY. 그치. 그러면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는? MOM은 중국 애들은 월 단위로는 뭐 얘기를 안 하네. 이야기를 안 하니까. 미국은 넘어가면은 그래 맞아. 이 형수가 얘기한 것처럼 전월 대비 올랐느냐, 전년 대비 어떻게 되느냐 같은 미안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해할 거야. 근원 CPI도 전월 MOM이 있고 YOY year to year가 있지. 근데 지금 대충 예측치를 보면은 뭐 아주 쇼킹한 수준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이번에. 대충 피크아웃 한 거? 네. 피크아웃은 논할 수는 없지. 아까 얘기했던 유가가 변수기 유가가 때문에 있으니까. 8월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플레이하는 큰 애들은 8월은 좀 지나보자라고 얘기해. 그래야 이제 그림이 좀 나온다. 8월이 뭐냐면 휴가 갔다 와서 보자 이거야. 그때까지는 약간 이런데 나는 이거에서는 좀 이런 거, 약간 이런 걸 좀 보고 있고 그래서 기업을 놓지 말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 바이든 형이 빈살만 만났는데 좀 어떻게 안 되나? 뭐 잘 되게 뭐라도 얘기하겠지. 네, 그렇죠. 당근이라도 들고 가겠지. 아니면 뭐 이란하고 잘 좀 해보든지.
그래. 그리고 또 북한의 핵 문제도 이미 여러 차례 지금 며칠 할 거야, 며칠 날 할 거야. 물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겠지.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것도 이제 재료는 막 여러 번 노출되면은 호재든 악재든 적응한다 그랬잖아. 맞아요. 세상 이치가. 그러니까 지금 프라이싱이 좀 많이 됐어.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제 금리 얘기로는 뭐 터미널 레이트, 터미널 펄리시 레이트 이렇게 해. 어렵지. 인플레 띄워줘요 저만. 터미널 펄리시 레이트, 정책 금리. 정책 금리가 머무르는 곳 터미널 같은 건데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면 이게 중화가 될 것 같아. 그런 정책이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안 나올 때가 뭐 하니까 모르는 거야. 불안한 건데. 근데 지금은 대충 나왔다 그랬잖아. 대충. 대충 3%대요? 정책 금리는 뭐 국내 로컬하고 미국하고는 좀 다른데 대충 3%대 같아. 근데 이제 미국 금리가 하이 피크를 칠 때가 시장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3.2. 지금 3.04. 그러니까 3.2만 빵 뚫고 튀지 않거나 뭐 달러 같이 얘기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하이가 이제 105. 지금 한 103 좀 안 되거든. 그걸 빵 치고 넘기지 않는 이상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 뭐 이런 거지. 그러면 살짝 반등 날 수도 있다. 그렇지. 우리 환율도 맨날 $1 그러시는데 $1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게 뭐 복잡한 얘기인데 환율도 1,290원이 하이 피크 최근에. 근데 지금 1,260원이잖아. 그러니까 1,290원을 빵 치고 넘겨서 1,300원 쪽으로 막 가면은 막 다 꼬이는 거지만 안 넘기면은 조금 진정. 그다음 우리나라 좀 크레딧 디폴트 스왑 CDS 같은 경우도 48이 피크 최근에. 근데 최근에 44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기업은 다시 얘기하지만 다음 주에 이벤트에 있는 이제 제일 원탑은 한국항공우주 카이, 그다음에 두 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에 세리가 세 번째가 제노코, 그다음에 세트웨가이도 괜찮은 것 같아. 인텔리안 테크는 지금 수급에 뭔가 저기가 있어. 그래갖고 시세가 굉장히 거칠어. 그 인텔리안 테크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세트웨가이, 그다음에 캔커러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것들 애들 얘기하니까 이름도 참 어렵다. 어렵지. 제노코가 제일 좀 따끈따끈하게 핫하게 좀 보여 단기적으로는. 제노코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 중에 우진 같은 것도 원전 관련해서 이게 좀 뒤에 백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방송용이 아니야.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용이라서 뭐 얘기를 못 하겠다. 조금 텀을 보면은 이것도 원전 관련돼서 온도 센서 측정하는 거거든. 온도가 중요해. 맞아요. 원자력 폭탄이 핵 분열이 빠르게 한꺼번에 빡 일어나는 게 핵 폭탄이잖아. 맞아요. 서서히 일어나는 게 원자력 발전이거든. 거의 차이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온도 제어를 해야 되고 온도가 제일 중요해. 온도가. 그다음에 이제 폐연료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방패장 같은 것들 다 온도와 관련된 센서 부분이 작용하는 우진도 굉장히 좀 롱텀하게 지금 좀 기간을 두고도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인크로스 지난주에 뭐 있죠? 무증 발표했고 무상증자 우리 그 한번 뭔가 주가 부양책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광고회사 인수 이야기 M&A가 저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고회사 인수를 지금 추진 중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너무 막 이렇게 그룹의 안에서 막 짱박해서 존재감도 안 보이니까 주가 너무 이렇게 뭐 실적이 약간 슬로우하긴 했는데 너무 거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빠졌었던 측면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 그게 이제 그룹 평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럼 여기 결사 사장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더 열심히 해야지. 주가 올리라 그러면 회장님이 올려야지. 그렇지. 주가 부양을 좀 해야지. 인위적으로 막 뭐 하진 않더라도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화딱지 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 맞아요. 대표적인 게 한전이라고 하지만 한국전력 늘 얘기하지. 카이도 처음에는 이제 의지는 있었지만 부양이라는 게 알리는 거. 그러니까 있는 거를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한 건데 있는 거보다 항상 과소평가하게 이렇게
에이 뭐 그딴 거 해서 그렇죠. 뭐해. 이러면은 그렇죠. 아무도 맞아요. 인정을 안 해주니까. 뭐 IR 우리 회사 안 해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제조업 사장님들도 많거든요. 개똥이야. 씨. 그거는 상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그 주주들은 그런 거 주총해가지고 네. 똑바로 얘기하는 거지. 맞아요. SM도 막 그래서 결국에는 소액 주주들이 맞아요. 힘을 낸 거 얘기했잖아요. 아니야. 네. 변해야 돼. 변하지 않으면 맞아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변하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후진적인 금융 그럼. 시스템 하에서 살 거야. 그 우리가. 지금 루나 사태나 나오고 말이야. 자 권도영하고 닮았다는 사람이 나오는데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어. 걔는 돈이라도 벌었지 나는 뭐야 진짜. 닮긴 닮았어. 내가 얘기할까다가 마음에 상처 입을까봐 얘기 안 했는데. 제 윤석열 젊었을 때 닮았다고 이야기도. 윤석열 대통령이가 좋아 닮았어. 잘된 사람들하고 닮아가지고. 그럼 네, 좋은 좋습니다. 기운을 많이 네. 받아야지. 네. 아 어디 뭐하다가 또 이러고 있냐. 그리고 그 또 저 재료라고 하면 일단 음. 유럽 이제 이종 부회장 갔으니까 아 정말 이제 M&A NXP를 이제 떠오는 거냐 드디어 뭐 요거에 대한 옛날부터 얘기가 많았지. 네네 저 차량 반도체 이제 원래 세계 1위 업체였는데 이제 인피니언이 이제 흡수합병을 통해서 이제 1등이 됐고 얘가 맞아. 이제 2등으로 됐는데 음. 정말 쌀 때 좀 사지 이렇게 가격 다 올라가지고 이제 이때 산다고 맞아. 참 안타까워요. 네. 참 M&A 못한다 삼성. 네. 우리나라가 조금 그 랜드로버 매물로 나왔을 때 네네. 그걸 떴으면은 맞아요. 참 좋았을 볼보도 텐데. 볼보도 네. 네. 다 인수할 수 있었을 텐데 심지어 안드로이드는 되게 투자 좀 해주세요 왔는데 깠지. 깜짝이 그때 깠어. 뭐 부회장님이 네. 우리 엔지니어가 몇 명인 줄 알아 이러면서 그래갖고 자체 개발한다고 네. 뭐였니 그죠. 그 그때 소리 바다. 바다. 미고 소리 바다가 아니고 바다. 미고 뭐 이상한 거 많이 했죠. 그치. 참 안타까워요. 거기에 이제 요즘 뭐 또 카카오페이는 어떻게 될 거 아니야. 나 이거 보면 참 얼처구니가 저는 이제 없어가지고. 카카오는 당분간 이거는 정말 이제 답이 없어요. 그러면 네. 차라리 우리가 네. 한 2, 3년 전에 네네. 카카오를 할 때는 이제 정책 엄청 좋게 봤죠. 사실은 그쵸. 그때는 그 컨셉이 맞았고 네. 뭐 정권 얘기도 네. 뭐 했었고. 규제 샌드박스 1호 그치. 기업이었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양아치 짓을 해버릴 줄 누가 알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지금 해외에 가 있죠. 몰라. 네. 해외 사업 전담한다고. 네. 지금 의장직 사퇴했을 거예요. 네. 하여튼 그러면 안 돼. 그렇죠. 그러면 네. 자 그렇습니다. 기업은 그럼 IT는 조금 더 보강하면 뭐 있나? 네, 뭐 일단 이제 전용 라인 꾸리면 여기 이제 생산 설비가 누가 들어가냐. 아 그렇지. 네, 이제 장비 들어가야지. 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후공정 하는 애들이 하겠죠. 네. 카메라 검사 장비하고 잘주행 퓨런티어를 한번 얘기하지. 오늘 주가가 움직이는데 퓨런티어가 이제 하이비전 자회사잖아. 네네. 그러니까 하이비전 시스템이 이제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좀 많이 보는 건 MC넥스는 좀 조용하지만 때가 되면 다 또 얘기하겠고. 네, 맞아요. 지금은 우리 편애하는 기업들 몇 가지 중에 떠오르는 게 한미반도체. 그렇죠. 몰랐는데 카메라 검사 기술이 얘들이 언제 이렇게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게 그 반도체 크랙 같은 거를 가잖아요. 이거를 색깔로 감별하는 검사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게 카메라 쪽에 특히나 전장 카메라 쪽에 기똥차게 잘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쪽이 뭐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사실 한미반도체는 이제 네. 오사트라는 후공정을 많이 치중하지만 지금 선단 공정 쪽 비중이 네. 은근히 많이 올라오잖아. 맞아요. 웨이퍼를 절단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자회사는 아니지만 이제 이대주주리는 HPSP도 HPSP. 선단 공정이잖아. 네, 맞아요. 앞쪽 공정이. 그건 전공정이죠. 전공정이지. 네, 전공정이지. 그런데 한미가 거기에 이제 그쵸. 심혈을 기울인다는 얘기는 이제 작년에 마이크로소라는 이 웨이퍼가 아니라 반도체 칩을 절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검사, 세정, 이거 그렇죠. 네, 핸들러. 네. 그것까지 했던 그 장비는 원래 한미 거고 마이크로소는 디스코 네, 일본 애들 거 디스코인데. 썼는데 지랄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곽동신 부회장 선대 때에서 네네. 국산화 맞아요. 심혈을 기울여서 마이크로소를 국산화하고 비전 플레이스먼트를 두 개 붙인 거지. 그래서 MSVP 맞아요. 이게 주력이거든. 마진율이 빡 올라온 거야. 이익률이. 엄청나죠. 여기 이제 후공정 쪽이었는데 이번에는 선단 전공정 쪽으로 해서 그렇죠. 웨이퍼 절단. 웨이퍼 절단. 그렇지. 그거는 전공정이거든. 맞아. 네. 거기에 이제 HPSP 그거 7월 15일 날 상장하잖아. 네네 그렇죠. 밸류가 한 6, 7천억 정도 될 것 네네. 같은데
우리 한미 반도체가 곽동진 부회장 12.5%, 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회사가 12.5%, 12.5%. 25%인데 네네. 3천억 밸류로 들어간 거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2배 먹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본딩하는 거. 네네 맞아요. 이번에 그 하이닉스가 HBM3 이제 그렇지. 본격 양산한다 그랬잖아요. 현존하는 가장 네네. 뛰어난 그쵸. 메모리. 맞아요. 디램의 어떤 병목을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인데 그걸 또 예전에 그 TC 본더라고 해서 하이닉스 향은 전략 납품했었어요. 그 한미 반도체가.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가겠죠 뭐. 네. 그렇지. 네. 그래서 나도 방송했지만 바닥 찍었다. 뭐 시장이 무슨 뭐 미국 CPI고 지랄이고 뭐 이거 알지도 못하는 거 알지 네. 알아야 되지만 네. 그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밀리지만 이럴 때 좋잖아. 그렇죠. 사람들이 막 공포를 가질 때 주가는 반전이 한 번씩 일어난다니까. 맞아. 같이 공포에 물론 궁극적으로는 좀 더 내려가야 돼. 그래야 되는 부분이지만 한 방에 다 내려가지 않고 중간 중간에 그 모도리를 줄 때 잘 챙겨야 된다. 그 오죽하면 분기 실적 공시를 전망을 내겠어요. 네. 그렇지. 한미반도체. 거의 못 봤지. 나는 처음 본 것 같은데 분기 전망 그만큼 이제 시장 뭐 어쨌든 부양 의지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제 주주 친화적이라는 거고. 그럼 이제 이거는 사실은 잘하는 거야. 그렇죠. 적극적으로 잘 알리는 거. 내가 늘 아이씨 이게 실제 우리 기업들을 많이 접하잖아. 그러니까 IR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맞아요. 우리 덱스터에서도 한번 봤었고. 맞아요. 네. 그다음에 늘 얘기하는 신성 ENG 같은데 회사도 IR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해. 쿨하고 클리어하게. 그러면 시장이 인정을 해준단 말이지. 맞아요. 그리고 또 한미반도체, 카이 이런 데가 IR을 성공적으로 론칭해서 그렇지, 잘해서 네. 회사가 지금 달라진 대표적인 기업들이거든. 맞아요. 우리가 그런 회사들을 많이 보는 이유는 정보가 이게 맨날 비대칭이라 그러잖아. 근데 우리가 그래도 들은 거에 대한 팩트는 정확히 전달을 하려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이게 선대는 이게 IR 안 하는 걸 막 자랑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제조업체가 네. 되고 이대부터 좀 바뀌는 게 많은데 인탑스도 사실 그 김근하 사장 대표 체제 들어서 좀 많이 IR 소통을 강화했고 근데 한미 반도체도 곽동신 부회장 내에 들어서 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모습이고 그렇지. 이런 회사들이 사실 좀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어. 한번 볼만하다. 물론 맞아. 이제 이대들이 다 같은 이대라고 묶어가지고 하기는 그렇겠지만 이제 이렇게 마인드가 이제 좀 선대하고 다르신 분들은 맞아. 조금 눈여겨 볼 만한 것 우리 또 같아요. 대동 같은 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IR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주가가 인정을 받는 거지. 맞아요. TYM, 대동 맞아요. 뭐 이런 것들도 물론 그렇고. 숫자도 올라오지만 그렇지. 네. 근데 아주 진짜 우리 뼈 아픈 저기 중에 하나는 뭐 삼진 같은데, 맞아요. 그지? IR을 안 하더라고. 이대인데 안 하더라고. 알 수가 있어야지. 네네. 그 회사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주가도 그냥 계속 그 위치야. 맞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혹시 방송을 보시면은 IR을 좀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렇다고 뭐 동네방네 떠들라는 건 아니고 잘하시면 그 좋겠어요. 사실 IR 안 하면 채용도 어려워요. 뭐 어떻게 보고 저기 젊은 애들이 어떻게 알고 가겠어요. 그렇지. 네. 원서라도 좀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뉴스라도 좀 나오고 이러면 이제 우수 이제 들어가고 그러지. 맞습니다. 또 뭐 있나요?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할까요? 네. 오늘은 둘 다 홍보 없이 끝냈어. 뭐, 홍보 하나 해야지. 자, 통보를 좀 아니, 깨야. 매경제 아카데미. 그러니까 관심들이 없어. 나만 혼자 맨날 뚫리고. 자, 이번에 그 아이템에서 잘했어요. 딱 앞에 자, 깨알 같은 홍보 잠깐 댓글 상단에 유한타증권 계좌 개설 링크 변함없이 있습니다. 계좌 개설해 주시고 잔고 100만 원 유지듯이 무료 문자 서비스 나갑니다. 그리고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그러니까 문의사항은 그 스톡헌터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있대요. 네, 거기다 문의해 보시면 된다는 거. 네. 자, 그러면 아카데미 또 네네. 봐줘? 네, 지금 시작했고요. 이제 반도체 아카데미 네. 이제 6주 커리큘럼에 이제 2회분은 매일경제 TV. 네네 매경제 TV하고 같이 하는 거고. 이게 우리 매일경제 TV 저기 유튜브구나. 참. 네네 그렇죠. 형 개인 유튜버인 줄 알았어. 회사 거구나. 네네. 그래서 반도체 힘들 때 열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탑 30 종목 싹 이제 콩 갈아먹는 그런 강의 1회 강의가 나갔는데 중간에 등록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네. 언제든지. 중간에 등록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다다음 주 음. 얘는 이제 앞에 강의가 됐던 아니면 반도체 전반적으로 궁금한 거를 그 게시판이 있거든. 네. 거기다 올려놓거나 하면 아마 공부해서 답변 다 줄 거고. 네. 네. 하여튼 뭐 댓글 상단에 그럼 링크를 좀 걸려 있죠. 네. 네. 그거 좀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해요. 화이팅. 안녕. 안녕.